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은 잘 죽기 위한 책을 준비했는데요. 한동안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죠. 지금도 종종 쓰이는데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화두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보다 어디로 가는가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 발보다 뉴욕 행 이렇게 도착지를 기준으로. 근데 삶을 이야기할 땐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결국 도착지는 죽음인데 그 무게 때문인지 우리는 그 도착지를 애써 말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도착지인 죽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well dying이라는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잘 죽는 것.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죠. 그래서 각자 죽음과 관련된 책을 갖고 왔는데요. 세실님이 혹시 먼저. 저는 올리버 섹스라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시죠. 그래서 이분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고맙습니다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일단 올리버 섹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33년생이고요. 2015년에 82세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버 섹스는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본업이셨고 작가로 더 많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가 이분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의학계의 개관시인이다. 그래서 개관을 제가 찾아보니까 월계관 할 때 명예로운 사람한테 주는 왕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주로 썼지만 시인이라고 불리던 작가님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이 책이 생애 마지막 에세이 중에 4편을 모은 글이어서 아주 얇아요. 그리고 수첩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엽서 같기도 해서 제가 연말에 꾸준히 읽고 또 선물에 연말 선물로도 많이 드리는 책인데 이 책은 얇고 작은 책이긴 한데 안에 담긴 내용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과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4편의 에세이에 담겨 있어서 오늘 죽음과 관련된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는다면 이분처럼 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연말마다 이 책을 찾는 것 같은데요. 에세이의 일부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지 않은 척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나도 조금 돌려줄 수 있었다. 나는 읽고 생각하고 여행하고 썼다. 세상과의 교제를 즐겼다. 특히 작가들과 독자들의 특별한 교제를 즐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80대가 됐을 때 나 정말 충분히 받았고 나도 어느 정도는 줬구나. 충분히 읽고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쓰고 그리고 여행했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다고 말하는 이 작가님의 이야기가 너무 부러워서 내가 눈 감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나 진짜 특권을 누렸구나라고 하려면 어떤 경험들을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지금 더 도전할 게 뭐가 있을까? 해보고 싶은 것들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표현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되게 각성하게 되는 좀 새롭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에서 느끼는 그 감사함, 그 음. 긍정적인 생각, 전 그 음.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어떤 종교 철학자였을 거예요. 그 사후 세계를 얘기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사후 세계를 만든다고. 오. 그럼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되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사후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원한이 있고 막 이러면서 죽게 되면 그러한 사후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마치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천국과 지옥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작가님은 만약 그게 맞다면 사후 세계가 되게 천국과 같은 세계로 가셨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사후세계 얘기하니까 이분은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무서운 얘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이 많은 사람은 이 현을 떠나지 못하고 먹는다. 막 이렇게 진짜. 떠돌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 올리버 섹스 할아버지는 아쉬운 점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이다. 80살이 되고서도 20살 때와 마찬가지로 지독하게 수줍음을 탄다는 것도 아쉽다. 모국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게 아쉽고 응당 그랬어야 했지만 다른 문화를 좀 더 폭넓게 여행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분이 든다. 삶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란 말인가? 내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운이 좋다면 몇 년 더 그럭저럭 건강을 유지하면서 프로이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랑과 일을 계속 해나갈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삶에서의 아쉬운 얘기도 조금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비단 80살의 노인한테만 아쉬운 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모국어 외에는 다른 언어 할 줄 모르고 또 좀 더 폭넓게 여행하지 못해서 이분을 보면서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더 다양한 경험을 나한테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삶이 유한한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냥 주저하고 걱정하고 맞아요. 나중에 되면 후회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그 아까 방금 말했던 거에서 프로이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 게 사랑과 일이래요. 근데 이 80대 노인도 사랑과 일을 계속 해나갈 자유를 언급한 게 저한테는 되게 후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자유가 지금도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앞에 있는 노인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하네? 이걸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요새 유행했던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그만둔다. 일을 그만둔다의 방점에 찍히면 삶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맞아요. 한다로 넘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뭐 저도 직장 다닐 때 일하기 싫어. 그냥 주말만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일이 없는 삶을 꿈꾸는 건데 사실 삶이라는 게 일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또 일이라는 건 결국 나를 위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행위가 대부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한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엑시트한 분들이 우울함을 느끼는 게 내가 사회에서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 그 순간은 즐겁지만 소비만 하는 삶은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게 그 결국에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랑과 일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약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래도 저보다 앞서 사셨던 분이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뭔지 조금 더 각성할 수 있었고 그 노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써 있거든요. 그래서 80살에 쓴 에세이 수은이라는 에세이에 노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여유와 자유의 시간이다. 이전에 억지스러웠던 다급한 마음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탐구하고 평생 겪은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80살이 되는 것이 기대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수은이라는 그 에세이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에세이라든지 인터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가 시간 낭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되게 훌륭한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 든 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좋아하는데 여유와 자유는 그 사랑과 일에서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자유를 쪼개서 사랑과 일과 여유를 지금 내가 30대부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를 조금 각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아쉬웠고 아쉬웠는지. 네. 그걸 지금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때 아쉬움을 조금 더 줄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되게 그동안 무엇이 감사했는지 소상히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책이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되게 아름다운 엽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분들한테 무엇이 고마웠는지 짧게 적어놓고 이 책을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짧다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되게 얇고 에세이 4개여가지고 네. 되게 짧다. 그리고 이분이 혹시 퀴어신 거 아시나요? 잘 몰라요. 몰라요. 동성애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 문제로 멀어졌던 친척들이 있었는데 노년에 다시 좀 연결이 됐었나 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참 저는 담담하게 써놓은 것들 이제는 한때는 또 본인의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우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배척했던 그런 친척들의 시선도 이해하면서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로움 이런 것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에서 보니까 할인가로 6,300원. 우와. 싸죠? 되게 괜찮다. 저렴하네요. 아주 추천드립니다. 나인님이 오늘 책 실물을 갖고 오셨는데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스토아 철학의 세네카의 그런 인생에 관한 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요. 세네카의 인생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딱 몇 문장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좀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두가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서 삶이 느슨해질 때 보면 맞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이 너무 유한한 것인데 내가 너무 막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죽음의 들 좀 알아야 현재에 있는 삶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죽음과 불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쳐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여기 시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주어진 시간은 다 다르고 그렇지만 다 유한한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 돈 조금만 누구에게 뺏기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면 진짜 불같이 화를 내고 너무 열이 받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없이 더 중요한 건데 네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라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그 뒤부터 이제 약속 잡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아무랑 만나면 안 되겠다. 뭔가 내가 기꺼이 나의 이 중요한 삶의 시간을 조금 할애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만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 유한하다는 말이 저는 예전에 하루살이를 보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살이가 생각보다 오래 살더라고요. 애벌레 기간 포함하면 뭐 거의 1년 이상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살이가 만약에 하루만 산다고 치면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살지? 맞아. 근데
신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전 우주적 관점에 138억 년의 우주가 지금 100년 남짓 사는 인간을 보면 쟤네 왜 살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왜라는 게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우리도 하루살이 보면 쟤네 왜 살지 저거? 근데 어떤 존재에게는 인간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희노애락을 느끼고 의미를 찾아가는데 근데 또 가끔 영원히 살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올리버 섹스 고맙습니다에서도 시간 낭비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했는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세네카도 시간 낭비에 대해서 이렇게 아쉽다고 하니까 진짜 정해진 시간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진짜 나인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정말요. 오래 살아남지 말고 제대로 인생을 살라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오래 살아남고 싶은데.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것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럼 나인님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기준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안 세워놔서 그러니까 지금도 맨날 그래 하고 후회하는 편이거든요. 만나자고 하면 근데 어떻게 거절하지? 막 근데 이제 만나고 자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제는 좀 한 몇 개씩 이렇게 치고 있어요.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인님 보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싫어하진 않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데 내 삶을 이렇게 할애할 만큼 소중한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냥 상황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노는 시간의 비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과거 얘기 그냥 그리고 그때 재밌었지. 그리고 또 의무감으로 만나야 될 경우가 생겨요.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이거 피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몇 달 전인가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워내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만 만나라. 근데 그게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나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가끔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마다 저는 한 다를 1년에 것 한 번? 나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음. 지금은. 지금은. 맞아요. 나중에는 노년에는 뭐 과거 얘기하면서 할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지금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예전 관계들이 할 말이 좀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쵸. 과거 얘기를 제외하고는 관심사도 달라지고 맞아요. 가치관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건 너무 그쵸. 세실님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에서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현재를 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에는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좀 내 시간을 갖는 게 더 지금 나의 현재에 충실한 삶이다라는 걸 느껴서 그게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오래된 말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괜찮은데? 역시 광고쟁이.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야죠. 근데 저는 캡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저희보다는 경험이 더 있으시니까 지금 저한테 우선순위 때문에 좀 약속을 쳐내기도 하고 저한테 집중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약속을 못 거는 사람의 어떤 스탠스로 살긴 했어요. 그렇죠. 간지다. 함부로. 좀 이렇게 막 제가 사근사근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서운함을 느끼는 거는 순간인 것 같고 또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시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마다 인연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시절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그 인연을 이어가다 보면 앞으로 새롭게 생길 인연들과 못 만나거나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지만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 관점에서. 그러면 그 서운함으로 인해서 헤어지더라도 뭐 과거의 그 인연의 감사함은 간직한 채 이별을 해야겠죠. 네. 마치 그거랑 마찬가지인 게 우리 결혼 전에 다른 이성과도 사귀잖아요. 근데 서운하지만 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 단단해진 거고. 그렇죠.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인연을 만난 거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어렵긴 하지만 너무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는 저보다 많이 산 인생 선배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캡 선생님은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저 이 책 되게 좋아해서 많이 추천드렸던 책인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고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앞둔 시기에 김지수 작가와 나눈 인터뷰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이 좋았던 게 죽음을 멀리서 관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감정적으로나 생각을 그대로 좀 전달했던 게 느껴져서 좀 좋았는데 이어령 교수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88 올림픽 개폐회식을 기획을 할 때 그 굴렁쇠 소년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아시죠? 그게 되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걸로 이분이 표현하고자 했던 게 죽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림픽 개회식이나 폐회식이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 서울 올림픽도 그랬었는데 딱 굴렁쇠 소년이 등장한 순간 적막해지고 그 큰 운동장에 그 굴렁쇠 소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마치 삶의 마지막처럼 소리도 없어지고 모든 게 비워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공허함, 그 죽음의 순간을 표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시끄러운 게 사람들 머리에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가장 텅 빈 순간을 기억했대요. 88 올림픽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는 그 가장 고요했던 그 굴렁쇠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가 그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 관점이 들어간 장면이지 않나 싶었고요. 책 속에서 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전 인상적이었던 게 그 죽음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인데 이 사람이 죽음학의 선구자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고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위로와 희망도 많이 줬는데 막상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자 너무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이분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러세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연구하고 되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타인의 죽음이었어. 철창 속의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들고 있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고 있지.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마치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처럼 보는 거예요. 위험하고 겁났는데 저기 있으니까 나한테 위협을 가하지 못하겠지. 근데 호랑이가 갑자기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내 눈앞에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똑같은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맞아. 그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영혼은 어디로 가고 막. 근데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텅 빈 유리컵이 있다고 치면 이 유리컵은 육체, 컵이 비어 있지만 그 비어 있는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기는 컵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있죠. 이게 일종의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더라도 모든 곳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컵에 뭐 콜라를 따르면 콜라가 생기고 녹차를 따르면 녹차가 이제 담기는데 이 욕망에 따라 형태가 쉽게 바뀌는 이 콜라 녹차 같은 게 마음인 거죠. 컵이 깨지면 육체가 사라지잖아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담겨있던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영혼은 모든 곳에 존재했고 비어있는 컵 속에도 존재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컵이란 육체, 그리고 태초에 비어있는 순간부터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영혼, 그리고 욕망에 따라 바뀌는 마음, 이렇게 구분한 게 시각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죽는 게 왜 두려울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망각이라는 게 좀 두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겁나더라고요. 마치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 치면
전생에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나눈 저 팟캐스트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억인데 만약에 정말 그 무로 돌아간다고 치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억 속에서. 그게 저는 어느 순간 좀 무섭다. 뭐 소중한 가족도 대한 기억도 있는 것도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거나 심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제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 감정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되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지. 오늘 당장 죽음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캡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뭘 각성했냐면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도 나는 철창 속의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쵸. 를 또 알아차렸어요. 근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넌 네.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수도원에서 이 얘기를 스스로 되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다 보면 현재에 되게 집중할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는 낭비라는 거 많이 가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실제로 많이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순간을 계속 낭비하는 거는 우린 죽음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죽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죽는다는 건. 근데 죽음을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낭비하게 되는 거고 또 막연하게 뭐 80살, 100살 또 뭐 의료가 발전했으니까 150살까지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때 기절해서 광대뼈가 함몰될 때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되게 집중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일만 해야 돼는 아닌 거예요. 다만 미루진 말아야 되겠구나. 맞아. 그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죽음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또 기결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떠한 순간이 되었건 그 순간에 되게 몰입을 해야 되고 그 몰입하는 순간에서도 행복이 샘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죽음 앞에 두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제가 정확히 책 제목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만 케어했던 간호사분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후회가 뭘까 하면 뭐뭐 할 걸. 이래요. 맞아. 뭐뭐 하지 말 거는 별로 없대요. 그럼 하고 후회를 해야겠군요. 난 그게 낫다 생각해. 저도. 너무 나쁜 짓만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책 잡힌 사이 오늘은 죽음을 떠올리면서 결국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실이 추천한 책은 올리버 섹스의 고맙습니다. 그냥 나애가 추천한 책은 세네카의 인생론. 캡 선생님의 추천책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창 속에 호랑이가 나오기 전에 감사함은 많이, 시간 낭비는 적게.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